캐나다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최고의 교통 전문가가 한국에서 가져온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도시 전체를 뒤집어 엎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수십 년간 굳건하던 캐나다의 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황당한 제안에 캐나다 교통국 직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이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 교통국의 수석 설계자인 클레어 헤이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제가 설계한 교통 시스템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해 갔던 이 시스템을요. 밴쿠버 시의회는 발칵 뒤집혔고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 위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이야기는 얼마 전 완벽한 성적으로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 제 딸 소피아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평소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은 저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교통 시스템으로 인해 320만 시민들이 매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교통 데이터를 확인하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시스템의 완벽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분위기가 영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있던 소피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제가 태블릿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하는 동안 소피아는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죠. 하버드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은 지 한 달. 소피아는 SAT 만점이라는 기록과 함께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특별히 와인을 개봉했고 밴쿠버 최고의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우리 모두의 꿈이었으니까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말은 제 세상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죠. 하버드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는 소피아의 선언에 저는 커피잔을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0년간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제 감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소피아는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과 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버드 포기라는 두 글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이후 저희 집의 아침 식사 테이블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피아는 더 이상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저 역시 대화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저 소피아가 그 결정을 다시 번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피아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밴쿠버 기상청은 50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 올 것이라는 예보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죠. 20년간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밴쿠버 기상청의 예보는 정확했죠.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도시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시하던 저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실시간 데이터는 안정적이었고 제설 차량들도 계획된 경로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특히 제가 개발한 VTCS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분석해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AI 시스템이었죠. 3년간의 개발 기간 동안 수백만 건의 교통 데이터를 학습시켰고 도입 후에는 교통 체증이 30%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죠. VTCS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기반 신호 제어였습니다. 과거의 교통 패턴을 분석해 미리 신호 체계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죠. 러시아워 때는 더 긴 녹색 신호를, 한산한 시간대에는 더 짧은 대기 시간을 배정하는 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북미 교통학회에서도 극찬을 받았고 여러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밴쿠버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시간당 강설량이 기상청 예보의 2배를 넘어섰죠. 도로 위 눈이 쌓이는 속도가 제설 작업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교차로마다 미끄러짐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실시간 교통 데이터는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물들었어요. 교통관제센터의 대형 스크린에는 도시 전역의 CCTV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이미 마비 상태였고 시내 곳곳에서 차량들이 엉켜 있었죠.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설계한 AI 기반 신호 제어 시스템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날씨나 도로 상황 같은 실시간 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폭설이 내린 이날 그 한계는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때 교통관제센터의 문이 열렸어요. 시장과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죠. 도시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장이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2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시스템은 이미 10년 전 기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내 전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제설차들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죠. 그러자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관제센터의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VTCS의 비상모드를 가동했습니다. 3년간의 개발 기간과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한 시스템이었지만 폭설 앞에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95%의 정확도를 자랑하던 AI도 백지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저는 초조한 마음에 세계 각국의 폭설 대응 사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발견한 서울의 실시간 교통 데이터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비슷한 강설량을 기록 중인 서울의 교통 현황이었죠.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도시는 정상의 85%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제설 시스템은 완벽한 효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소피아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잠시 후 소피아가 보내온 실시간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AI가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제설 경로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시민들의 신고 데이터가 즉각 반영되는 모습이었죠. 우리의 VTCS가 다루지 못하는 변수들을 그들은 이미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 통제를 넘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상 데이터, 교통량, 시민 제보, CCTV 영상 등이 실시간으로 통합되어서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해내고 있었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직접 현장을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20년간 구축해온 제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소피아의 말대로 우리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뒤처진 것일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고 그리고 그 변화가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도 폭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도로 상황을 관찰했었죠. 같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도로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특수 제설제가 도로 표면에 뿌려져 있어 눈이 쌓이지 않았고 교통 흐름도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도착하자 소피아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인턴십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된 소피아는 이곳의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대형 스크린이 가득한 관제실에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VTCS와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AI는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넘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했습니다. 기상 변화에 따른 교통량 예측은 기본이었고, 주변 도로의 결빙 가능성까지 계산해 제설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고요.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은 실시간으로 노면 온도와 습도를 측정했고, 이 정보는 즉각 시스템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한쪽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교통 시스템 벤치마킹 현황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밴쿠버도 있었죠. 우리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한 레거시 시스템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 분석이 정확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피아는 이미 이곳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AI 기반의 차세대 교통 제어 시스템 개발이었죠. 그 프로젝트의 목표를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시대에 뒤처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기술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피아는 저를 한 아파트 단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들의 활동은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조용히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시민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까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무가 아닌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였던 거죠. 한 장의 사진에 담긴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마트 시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첨단 기술과 시민의식의 조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아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밴쿠버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VTCS를 개발하는 데만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던 것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수치였죠.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카페에서 소피아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피아가 왜 하버드가 아닌 서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혁신은 이미 검증된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 한 장을 들고 밴쿠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의회를 설득하고 20년간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어야 했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을 밴쿠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밴쿠버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시의회에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거센 반발이 시작됐죠. 북미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폐기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난부터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까지.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제 정신 건강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그 한 장의 사진이었죠. 수치와 데이터가 말하지 못한 것을 한 장의 사진이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회의실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보여준 그 사진은 단순한 제설 작업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담고 있었죠. 첨단 기술과 시민의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 도시가 진정한 생명체로 거듭나는 순간을 포착한 증거였습니다. 결국 이 사진 한 장으로 많은 반대 의견을 잠재울 수 있었죠. 예산 심의는 일주일 만에 통과됐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팀이 즉시 구성되었습니다. 반대하던 시민들이 하나둘 지지로 돌아섰고, 시의회는 재빠르게 추가 예산을 승인했죠.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 도입 과정은 마치 폭풍우를 항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문제가 제 책상 위에 쌓였고,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AI 시스템의 현지화 과정이었습니다. 밴쿠버는 서울과 달리 경사가 심한 지형이 많고 해안가와 맞닿아 있어 기후 변화가 더욱 급격했죠. 시스템이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마다 교통 통제는 실패했고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기존 VTCS와의 호환성 문제는 또 다른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운타운 전체가 신호체계 오류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두 시스템의 충돌로 인한 사고였죠. 그날 저는 밤새 관제실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씨름했습니다. 모니터 속 붉은 경고등들을 바라보며 과연 이 변화가 옳은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반발은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다며 분노하는 시민들, 이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하는 언론들. 특히 한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 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난관들이 오히려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를 듣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으며 현지 엔지니어들과 밤을 새워가며 밴쿠버만의 고유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VTCS의 강점이었던 교통량 예측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실시간 대응 능력을 접목시켰죠. 가장 큰 변화는 오히려 이러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민 참여형 플랫폼은 저희 팀을 가장 고민하게 만든 과제였습니다. 서울의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었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밴쿠버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찾았습니다. 밴쿠버의 강점인 이웃 공동체를 활용한 것이죠. 각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설 작업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지역 상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죠. 이러한 접근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CCTV와 센서 네트워크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을 활용한 정보 공유 시스템, 가로등을 이용한 센서 네트워크 구축 등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던 기존 VTCS 개발팀의 엔지니어들이 오히려 가장 열정적으로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새로운 시스템에 녹아들면서 밴쿠버만의 독특한 해결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민간 기업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대형 테크 기업들은 밴쿠버의 혁신 사례를 주목했고 기술 개발 파트너십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가 해야 하나라며 반발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민은 제설 작업 참여자들을 위한 모바일 앱을 직접 개발해 제안했고 다른 시민은 이웃 간 제설 장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죠.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이제 저희의 가장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비판은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고 시민의 관점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면한 어려움은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시스템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도시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도시들이 밴쿠버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의 시스템을 배우러 갔던 저희가 이제는 오히려 다른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거죠. 토론토, 보스턴, 시애틀 등 북미의 주요 도시들이 우리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유럽의 여러 도시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서울과 밴쿠버를 오가며 글로벌 스마트 시티 얼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각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딸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폭설은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무너져야만 더 나은 변화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계속 도전하자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